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2018년도 이후에 데이터베이스부터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살펴보시면 자, 2018년도부터 특히나 2회차부터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이 기출 경향이 일단 SQL 쪽에 있습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에 SQL 쪽에서 4문제는 나왔습니다. 자, 한 과목에 20문제죠. 자, 20문제 중에 4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QL 부분이 과거 기출을 보시게 되면 한 문제 또는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2018년도 1회부터 조금씩 문항수를 늘리더니 2회차에서 4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요. 자, 각 필기의 영역 5영역의 기출문제 어떻게 본다고요? 영역별로 보시되 자, 2018년도 2회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면 3회 시험을 준비할 확률이 높죠? 자, 다시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이 보시는 회차 중심으로 최근 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꼼꼼히 보고 가신다면 고득점 정도는 아니어도 필기 합격하시는 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필기만 합격한다고 정보처리 기사님 되시는 거 아니죠? 자,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시험이 개편된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필기와 실기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필기에서 기본기 다져진 게 실기에서 영향을 정말 그쵸? 네,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실기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과목 중에서도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과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필기 때부터 꼼꼼히 하시면 실기 때 실기 공부가 많은 도움이 정말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실기 때문에 필기 영향 받았습니다. 이 SQL 문제요. 자, SQL 문제 실기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기 문제에서 여러분이 서술하는 SQL 문제의 문항이 단순 키워드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SQL 필기 때부터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QL 문제는 관연도 기출보다는 새로 출제한 문제, 신규 문제가 추가가 되고 있고요. 자, 전산영어 원래 2문제 꾸준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안 나오거나 한 문제에 나올 경우 있는데 이번 회차는 한 문제에 나왔네요. 자, 자료구조 나왔고요. 뭐 이번 회차는 난이도 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필기가. 자, 그래서 고급 DB도 마찬가지고 신규 문제가 거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난이도예요. 자, 이번에 살펴볼 2018년도 2회는 B형 문제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자, A형과 B형은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20문제의 문제의 번호가 다른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의 수. 여러분 너무 쉽죠? 기사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용어를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실기 때 여러분이 직접 용어를 작성하실 일이 있거든요. 자,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 아는 거는 꼼꼼히 알자 이겁니다. 자, 전산영어 문제에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글로 되어 있던 게 자, 이렇게 영문으로 보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산영어 문항이 좀 줄어들었죠. 자, 관계형 DB의 모형 구조의 릴레이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릴레이션 기본 용어 문제죠. 자, 튜플의 수,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자료의 단위는 행단위 튜플이죠. 자, 튜플이 몇 줄이냐? 죠? 네, 라고 할 때, 자, 1번 뭐예요? 카디널리티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영어로 나왔고 저희가 필기 때 수업을 본강의에서 할 때 카디널리티 라고 한글로 뭐 교재나 뭐 서머리 또는 관연도 기출 보시면 저렇게 한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카디널리티. 자, 근데 영어도 웬만하면 필기도 그렇지만 실기 생각하셔서라도 이항 공부하는 거 익숙하게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난이도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난이도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기본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자, 쉘마, 스키마 얘기하는 거고요. 타입, 디그리입니다. 자,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튜플의 수가 카디널리티 면. 자, 릴레이션 표구조죠. 자, 표구조에 자, 줄이 아니고 칸, 즉 속성의 개수 뭐예요? 디그리죠. 그쵸? 자, 디그리 해서 차수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 한자죠. 자, 카디널리티 기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긴 하지만 꼼꼼히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과목이다 보니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감 얻으시면 자, 그 시험이 필기던 실기던 어떻게 해요? 고득점 맞는데 많은 도움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정렬 문제. 자, 정렬 문제는 정말 기본이죠. 필기 공부할 때, 실기 공부할 때 모두. 자, 그럼 필기에서 꼼꼼히 하고 기출문제 최근 3년치 보시면 여러분이 정렬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삽입정렬, 버블정렬? 네, 맞습니다. 지난 회차에 나왔던 선택정렬, 그쵸? 뭐 지난 회차에는 실제적으로는 삽입정렬이 나왔고 이번 회차에는 버블정렬. 자, 일단 선택과 버블 묶으시고 삽입정렬, 그쵸? 까지 보시는데 자, 버블정렬과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쵸? 자, 필기 때 꼼꼼히 해놓으시면 실기 때 순서도나 코드의 알고리즘으로 도움 많이 되고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렬 문제 나오고요. 자,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투 패스 수행 후죠. 자, 수행 결과는 그렇죠? 자, 정렬을 하면 어떤 정렬 방법을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입니다. 자, 그 중에 뭐예요? 오름차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둘레 5개의 숫자가 있지요. 자, 5개의 숫자에서 오름차순의 결과로 완성하고 싶다. 자,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는 결과 오름차순, 어센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도 투패스. 자, 실제 이 패스, 회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단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렬의 과정이 있는데 두 번째 단계 수행 후에 중간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저 끝 결과는 모든 정렬이 다 동일하니까요. 자, 그래서 버블 정렬과 관련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뭡니까? 버블, 거품 정렬이기 때문에 옆에 인접한 요소들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위치상 앞뒤가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자, 그래서 중간 정렬 과정에 오름차순을 하면 자, 큰 걸 뒤에 보내게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 두 단계 수행 후에는 뒤에서 2개가 정렬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한번 답 확인 금방 하면서 답 맞춰볼까요? 9, 6, 7, 3, 5 중에 가장 큰 수 2개가 정렬이 완성됐다 라고 하면 9와 7을 보실 수 있죠? 9와 7. 아이고, 하나면 좋았겠는데 1번 아니면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그냥 찍는 게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아시는 분은 넘어가시고 본인이 직접 하시고 자, 그래도 한번 여러 과목 공부하느라 너무 그쵸? 여러분이 헷갈리신 분들은 한번 따라서 제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최초에 초기 우리 버블 정렬할 거고요. 자, 버블 정렬의 초기 상태가 9, 6, 7, 3, 5 5개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패스일 때 몇 개? 4패스를 진행을 하면 뭐예요? 결과가 완성된다. 자, 패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되고요. 1단계 또는 1회전이라는 용어 씁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중간에 완성이 될 수도 있는데 4단계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결과 나와서 오름차순으로 완성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예요? 2단계를 진행한 후 중간 결과를 얻고 있어요. 자, 오름차순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니까 여러분 눈 깜짝하면 5개 정렬 여러분이 더 금방 하실 수 있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3, 5, 6, 7, 9 작은 게 앞에 왔고요. 큰 게 뒤에 온 거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중간 과정 여기를 묻는 거죠. 2단계. 그렇죠? 네, 2단계 수행 후 3단계 진행한 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버블 정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접하게, 그렇죠? 네. 인접하게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9와 6을 비교를 하는데 큰 걸 뒤에 가게 하는 게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로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인접하게 지금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와 7을 비교했더니 9가 더 커니까 뒤로 가고 7. 자, 3이랑도 비교하니까 9가 크니까 뒤로 보내야 되겠다. 자, 9와 5를 비교하니까 9가 뒤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 둘, 셋, 4번을 비교를 하는데 4번 다 교환이 일어났네요. 9가 저기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6, 7, 3, 5 당겨지고 9가 이렇게 딱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게 1단계 수행 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9가 오름차순의 자기 자리의 결과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의 대상에서 9는 이제 자기 자리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2단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9 빼고 나머지 4개. 자, 4개 비교합니다. 6과 7을 비교했더니 인접한 거니까. 자, 버블 6과 7을 비교했더니까 어때요? 7이 더 크니까 가만히 있네. 자, 7이랑 3을 비교했더니 7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장 큰 수가 중간에 발견이 되면 계속 뒤로 미는 게 뭐예요? 버블 정렬의 오름차순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6, 3, 5, 7. 7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정렬이 완성된 게 2단계 수행 결과라고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자, 사지선다형의 답 찾으세요 하면 6, 3, 5, 7, 9 해서 6, 3, 5, 7, 9,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정확한 풀이 과정입니다. 자, 버블 정렬 다시 궁금하시다면 자, 3단계 진행해 봅시다. 자, 6이 6, 3, 5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니까 계속 뒤로 보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중간 단계가 3, 5, 6. 자,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렇게. 자, 버블 정렬은 뒤에서부터 오름차순일 때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4단계일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완성이 됐지만, 자, 정확한 규칙성을 따졌을 때 3, 5, 4단계에서 비교는 합니다. 자, 교환은 안 되네요. 그래서 3, 5 마무리가 되고 4단계 결과 수행 후에는 5가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자, 3은 비교할 대상이 없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5개면 4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료가 10개면 9단계, 최악의 경우를 따졌을 때. 자, 그래서 버블 정렬 스텝 한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한 번만 직접 이렇게 진행 과정을 거치셔서 풀이하시면, 그쵸? 예, 다음번에 좀 더 자신 있게 기출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 버블이니까 다음 회차는 버블이 아닌 선택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이번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자, 5영역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 우리가 각 과목 공부를 하잖아요. 그 시험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정말 중요한 것만 냅니다. 자, 다른 영역은 문항수가 20개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쵸? 중요한 것도 내지만 중요한 거 아닌 좀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가 골라서 낼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베이스 이번에는 정말 기초 튼튼할 만큼 기본 용어 충실한 문제들을 구성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자, 3번에 보면 릴레이션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용어, 튜플의 수, 카디널리티 배웠는데요. 자, 릴레이션 R이 있다. 특정 릴레이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 R이 있고요. 릴레이션 S가 있는데 R의 차수. 그렇죠? 차수는 뭔가요? 예. 자, 차수 해서 자, 1번 문제, B형 1번 문제의 차수 뭐예요? 디그리.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렸죠? 적진 않았지만 디그리를 차수라고 합니다. 칸수, 그렇죠? 속성의 개수. 자,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번 릴레이션 R인데요. 릴레이션 이름이, 자, 릴레이션의 차수가 내용, 속성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4개가 있대요. 뭐 4개니까 제가 그려보기는 할 텐데 이렇게 4개. 네, 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게 차수입니다. 4. 그죠? 예. 자, 이걸 디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수. 속성의 개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카디널리티가 뭐예요? 5이며 R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성명 이후에 튜플의 수이죠. 튜플의 수, 한 줄, 2줄, 3줄 하는 얘가 5줄 있다. 자, 카디널리티. 기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보 처리에선 기수란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냥 카디널리티, 튜플의 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자, 릴레이션 S 해서 릴레이션 하나 더 있구나. 자,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는 문제. 뭐 실제로 이 문제 뭐 예상은 했지만, 그쵸? 예, 처음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지만 문제 유형은 언젠가부터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출문제죠. 오래된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최근 동향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6이고 카디널리티 뭐라고 나와 있어요? 7. 7줄 튜플의 수. 자, 그럼 릴레이션과 관련해서 릴레이션 연산 부분입니다. 자, 릴레이션 연산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있죠. 자, 그런데 그 관계 대수 연산 중에서 카티션 프로덕트 연산이 있습니다. 카디널리티 아닙니다. 자, 카티션 프로덕트. 영어를 저렇게 적어서 여러분 너무 헷갈리시죠? 자, 관계대수 연산 종류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기호 보시면 생각나실 거고요. 정확하게 교차곱이라고 합니다. 관계대수 연산의 일반 집합 연산 중에서 교차곱 연산입니다. 자, 기호는 X입니다. 자, 즉 릴레이션 R과 릴레이션 S를 해서 결과를 릴레이션으로 얻을 텐데 그 결과 릴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의 예를 들지 않았잖아요. 카티션 프로덕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튜플, 해당 튜플이 반대쪽 튜플에 교차곱 말 그대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튜플 하나가 S 릴레이션 7개에 다 대응되도록 해서 자, 일단 규모를 늘립니다. 해서 4 더하기 6 해서 표의 규모가
자, 붙여요. 예, 합쳐지는 거죠. 확장돼서 예, 저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7 해가지고 차수와 카디널리티는 차수와 기수라고도 안 하고 차수와 카디널리티는 카디널리티. 자, 관련하여서 보시자면 10 그쵸? 10 더해니까 그쵸?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다 그리고 35개의 의 결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렇죠? 꼭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지 않으셔도 여러분 뭐 해당 문제는 최근 동향에서 항상 추가된 문제입니다. 아주 관연도 규칙 2000년대 초반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용어만 나오고 최근 들어서 추가된 계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산영어 이번 회차에 한 문제 나왔다 그랬는데 뭐 난이도 어렵지 않고요. 항상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언급 많이 했었던 부분이 항상 전산영어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 쪽에 전산영어가 나왔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뭐 영어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죠. 자, 무엇의 오브.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지만 여러분 시험지 노란색으로 안 돼 있죠. 자, 인덱스 시퀀셜 파일 뭐예요?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오죠. 네. 자, 그 중에서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특성이 아니고 general, 그쵸? 일반적인 구성은 무엇인가 해서 영역 구성에 관련돼서 전산영어라고 하기 조금 그쵸? 뭐 해석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 자, 에어리어 해서 영역, 세 영역이 있고요. 색인 영역이 있고 뭐 인덱스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출제할 때 프라임 기본 영역이라고 하고요. 오버플로우 영역. 이 세 가지 영역. 그죠? 출제 뭐 처음 된 게 아니고 기출문제에 항상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 뭐 2년에 2번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출제가 되는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자, 영어 끝. 자, 5번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설계 부분 매우 중요하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겁니다. 네. 자, 설계에서 보시면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자, 이 데이터베이스 만들 필요 있고 어떤 내용을 내가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자, 설계의 세부 과정이 나와 있죠. 자, 설계의 세부 과정이 뭐라고요? 우선 개념 설계를 하고요. 그쵸? 설계에서 개념 설계를 하고 개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쵸? 논리 설계를 하죠. 그리고 자, 매체적으로 실제 DB 구현은 물리 설계 부분을 마치고 나서 되죠. 자, 아닌 것은 다시 얘기하면 물리적 설계 말고 앞에 나와 있는 개념이나 논리 설계 부분에 보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리적해서 DB의 매체의 파일 시스템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직접 DB에 매칭돼서 매핑되도록 하는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저장 레코드의 양식 설계, 물리 설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실제로 접근, 매체에 접근할 때 경로 설계합니다. 자, 그럼 목표 DBMS가 논리 설계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이 부분이 틀린 답안이죠. 그렇죠? 목표 DBMS에 맞는 물리 설계를 하면 뭐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 DBMS에 맞는 물리 구조 설계.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스키마 설계죠. 쉘마죠? 자, 그래서 이 스키마 설계 자체는 논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자, 기출문제 그대로 해서 정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6번. 자, 지난 회차 틀이 안 나왔는데요. 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번 회차인 틀이 그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틀이의 차수 나왔습니다. 난이도 하고요. 트리의 차수. 여기도 디그리네요. 자, 디그리는 뭐예요? 너비, 폭. 그쵸? 자, 구조의 폭인데, 자, 차수, 디그리. 트리의 디그리예요. 자, 노드,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마다 실제로 노드의 차수가 각각 있습니다. 자, A는 가지가 하위에 2개니까 A, 노드의 차수는 2, 1, 0. 그죠? 2, 2, 0, 0, 0. 자식의 수가 디그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트리의 차수는 이렇게 노드의 차수 중에서 제일 큰 거. 그죠? 제일 큰 게 2가 여러 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트리의 차수입니다. 자, 노드의 차수 중에 최대값 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자, 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키와 관련하여서 나왔죠. 자, 키 하면 열쇠. 자, 릴레이션에서는 뭐 중간 용어로는 나왔죠. 튜플의 유일성이라는 속성을 유지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식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식별을 해야 되는데 키가 쓰이는데 그중에 자,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너를 가질 수 없고 어떤 특성 속성을 기본 키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속성 내에 자, 주민번호에 널값 있으면 안 되죠. 또는 주민번호 동일한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죠. 해서 중복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장 개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제약 조건 이어서 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굳이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기본 키와 관련된 부분 제약 조건입니다. 자, 만약에 외래 키와 관련해서 참조 관계와 관련된 키가 있다 그러면 참조 무결성 얘기하는 거죠. 뭐 각종 무결성들은 매우 많아요. 자, 그런데 기본 키에 널값이나 중복값 가질 수 없다. 즉 중복값이 없다는 건 뭐예요? 유일하다. 자, 그거를 개체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8번.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 릴레이션 구조 생각하시고요. 자, 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뭐예요? 기본 키 나왔다. 자, 그러면 기본 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음은 어떤 키냐? 자, 기본 키는 후보 키 중에 하나죠. 자, 릴레이션이 있는데 한 릴레이션의 속성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다. 자,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는 유일하다. 그죠? 뭐 키에 대해서 유일성은 정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성은 만족시키는데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자, 키는 기본적으로 식별성, 유일성 때문에 하는데 아, 최소성은 없네 라고 하는 키는 슈퍼키입니다. 자, 슈퍼키는 유일성은 있고 최소성은 없다. 그쵸? 네. 그 내용이 그죠? 네. 해당 속성의 내용이 키로 지정한 속성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유일하고 최소성이 없으면 슈퍼키라는 거죠. 슈퍼키 시험 문제 출제 잘 안 됐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유일하기도 하고 최소성을 갖는 키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 그걸 후보키라고 얘기를 하죠. 유일성도 있고 최소성도 있다. 갖췄다. 그러니까 식별 가능한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런 유일과 최소성을 갖고 있고 후보키 중에 딱 한 개 지정하면 그걸 기본키라고 얘기를 하죠. 후보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주민번호 또는 학번, 4번 뭐 여러 개가 있다. 자, 그럼 기본키 지정하고 나면 후보키에 남은 것들을 대체키, 기본키가 망가졌을 때 대체하는 키
해서 예, 당연히 유일성, 최소성 갖고 있습니다. 대체키도. 자, 외래키는 이런 식별성보다도 참조관계의 중심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외래키 정의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 9번 SQL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필기 SQL 문제는 차분히 보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SQL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수만 안 하신다면. 그렇죠? 자, 실기는 아예 이 문장 하나를 다 적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보면 나중에 잘 적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제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에 대한 SQL 질의문으로 옳은 것은 자,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찾을 경우. 자, 찾는다 라고 하면은 찾는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요? 검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select, 그쵸? 네. 제가 소문자로 적을게요. from이 나왔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나와서 where까지 나왔네요. 자, select 다음에는 속성 이름들. 속성 여러 개. 그쵸? 네. 명들을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 from 다음에는 뭐예요? 테이블. 릴레이션이 아니고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where에는 조건식을 적으시는데 필수는 여기까지 select from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세미콜론 있다. 문장의 마지막. 자, 문제. 회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자, from 회사원. 4개 다 회사원이네요. 네. 자,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사원명을 모두 찾으세요. 사원명. 아, where 뒷부분부터 보면 되는 상황이군요. 자, 문제 읽을게요. 자, 회사원이라는 테이블에서 사원명을 검색합니다. 자, 사원명 검색, 문제 검색이라고 나와 있었네요. 자, 사원명을 검색을 하는데 연락번호 속성이 있었나 봐요. 자, 조건식 부분 보시면 연락번호가 전화번호 얘기하는 거죠. 연락번호 속성이 있는데 널 값이 아닌 널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사항 없다. 자, 아닌 사원명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널 NULL입니다. 대문자로 적었으니까 L도 대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NULL인데 분명히 널도 원자값인데 여기에 는을 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널 값이 면 is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시험지에 뭐예요? 아닌. 자, is nul까지 생각하셨어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is not null 해서 답은 3번이죠. 그렇죠? is not null. 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객관식일 때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 꼼꼼히 읽으시고 자, 반입니다. SQL 문제에 연이어서 나왔어요. 자, SQL문의 실행 결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다음에 SQL 문장은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는가? 자, 보시면 drop입니다. drop. 자, SQL과 관련해서는 자, drop이라 그러면 drop 테이블 제거하다. 그죠? 네. 딜리트가 아닙니다. 테이블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무슨 테이블? 인사 테이블. 그쵸? 예. 자, 인사가 테이블 이름입니다. 자, 그럼 드롭 테이블 인사하면 인사 테이블을 제거한다. 여기죠, 여기. 근데 뭐가 붙었어요? 캐스케이드. 다 제거한다. 그죠? 예. 인데, 자, 캐스케이드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연쇄적인. 나의 테이블이 인사 테이블이 있는데 인사 테이블이 다른 데 이용되고 있어요.
다른 시스템 내에 여러 개의 테이블 내에 인사 테이블과 관련된 정보들, 참조 관계에 있는 게 많은데 캐스케이드 하면 인사 테이블 다른 데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쓰이고 있으면 연쇄적으로 다 지워라. 인사만 지우면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기니 인사 지우면서 다른 거 다 지운다 해서 연쇄적인 제거 2번입니다. 참조하는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모두 제거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캐스케이드 연쇄적인 제거 삭제입니다. 자, 뭐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자, 기사지만 산업기사 수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뭐 기능사의 수준의 문제적인 뭐 표현도 많습니다. 이번 회차 길지 않았습니다. 자, 병행 제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기 시험지에는 여러분 밑줄 그셔도 됩니다. 자, 목적, 병행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제어. 자, 시스템의 활용도를 최대화한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활용도 최대화하는 목적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도 높여야죠. 그죠? 예. 여러 사람이 내가 그죠?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 일 시키면 빨리 가지고 와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는 일관돼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그죠? 11번에 3번 답이에요. 자, 12번 로킹 문제. 뉴는 아니에요. 뉴는 아닌데 왜 뉴라고 했냐면 보통 이런 표현으로 안 하고 전체적인 로킹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로킹 단위 큰 경우, 자, 작은 경우로 반대로 나왔을 때도 동일한 복이 나왔을 테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락. 자,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습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놨을 때 그 모아놓은 자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단위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단위를 로킹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락킹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어떤 업무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없도록 병행 제어하는, 잠그는, 접근하지 마라고 하는 병행 제어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병행 제어의 목적 앞에서 나왔고 기법 중에 대표 로킹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로킹 단위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로킹 단위가 데이터베이스, 큼지막한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특정 테이블 단위일 수도 있고요. 특정 튜플 단위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이런 병행도의 어떤 문제, 시스템 효율의 어떤 상황이냐라는 걸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가 커질 경우, 작아질 경우고 이번 12번 문제는 커졌을 때, 지금보다 커졌을 때 로킹, 좀 큰 단위씩 공유하려고 할 때는 로킹 오버헤드는 감소하고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는 저하한다. 자, 이 공유도와 관련된 걸 이해를 제일 잘 하시더라고요. 자, 봤더니 단위가 크니까 큼지막하게 내가 그쵸? 작업의 단위를 썰었더니 어때요? 많은 트랜잭션이 활용하지는 못하더라. 동시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도는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저하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작은 경우에는 큰 거에 비해서는 공유도가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로킹 오버헤드 얘기하는 겁니다. 로킹 오버헤드와 관련하여서는 로킹 오버헤드는 자, 이번에 사용할 자료가 저쪽 영역에 있고 위쪽 영역에 있고 아래쪽 영역에 있고 뭐 이렇게 큼지막하면 오버헤드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번 참조할 때 큰 거 가지고 와서 웬만하면 그 영역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매번 오버헤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를 증가하는 이 4번이 로킹 단위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로크의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가지고 구성할 수도 있는데 로킹 단위가 큰 거는 작은 거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자, SQL 짤막한 문제입니다. having입니다. 자, 검색과 관련해서 검색문 select from where, 자, select from 기본이고요. where 조건식부터 확장 들어갑니다. 자, 그럼 where 부분의 구문에서 having이라는 절은 반드시 어떤 구문과 사용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조건에 만족하는 까지 검색해라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올 때 그룹을 묶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요? 그룹 중에서도 having 해서 조건에 맞게 그룹을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서 그룹 바이가 있어야 having절 쓸 수 있다. 오더 바이는 순서예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업데이트 조인과는 상관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문 하위에 해빙절을 썼다라는 건 그룹 바이에서 그룹핑을 한 결과를 선택해서 결과에 노출할 것이다. 자, 14번 보시면 곤란한 현상 노랗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자, 설계했습니다. 자, 설계를 했는데 설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중복이 많이 돼요. 참 안 좋죠.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뭐예요? DBMS의 목적 설계 우리의 목표이니까. 자, 중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중복이 되고 있다. 자, 중복으로 인해서 뭔가 이상하다. 자, 관계현상을 할 때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곤란한 현상이 뭐예요? 이상현상이죠. 자, 이상현상이고요. 여러분 이상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종류까지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삽입할 때 이상하다. 삽입 이상, 삭제할 때 이상하다. 자료를 삭제하는데 뭔가 데이터 삭제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삭제 이상, 그리고 갱신 이상, 수정 이상. 자, 삽입은 불필요한 자료를 같이 삽입을 해야 되는 경우, 삭제는 연쇄 삭제가 일어나는 걸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갱신은 불일치, 그렇죠? 5개 갱신해야 되는데 부분 갱신했을 때. 자, 5번 new 맞습니다. 자료구조 중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정보 처리 아니셨더라도 그래프 공부를 학습을 했던 그 옛날 공부에 떠올리시거나 몇 개의 정점 예를 들으시면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정점과 간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정점이 5개이고 그냥 그래프가 아니고 방향 그래프라는 거죠. 이 방향이라는 건 간선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가질 수 있는 최대 간선의 수는 무엇인가? 방향 그래프일 때. 자, 그래서 단 자기 간선과 중복 간선은 배제한다. 그래서 정점의 개수 5를 알고 있는데 5 곱하기 5-1 해서 20이 답입니다. 그죠? 네. 최대니까요. 최대 간선수. 자, 그래서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은 20개. 자, 이 문제 new예요. new 맞습니다. 자, 뭐 그랜트 자체가 처음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그랜트 보시고요. 자, 필기에서 2회차 이렇게 나왔죠. 실기 2회차에 그랜트와 관련된 것들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럼 그랜트는 어떤 SQL 명령문이냐? 그랜트 권한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자, 권한, 자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인데 이 SQL은 누구? DBA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용자에게. 자, 16번 읽습니다. DBA가 사용자 박에게 이 명령을 누구한테? 박한테. 그죠? 일반 사용자인 또는 일반 사용자 아닐 수도 있죠. 네, 응용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는
바칸테 해당 명령어를 내리면서 테이블, 내가 가진 DB에 테이블이 A가 있는데 그 자료를 고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을 부여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너 테이블 A에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이나 삭제 못해도 갱신, 고치는 작업은 너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노라. 자, 다음에 주어진 SQL문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키워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to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랜트 명령을 낸다고요? DBA가 박한테. to입니다. to. grant to. 자, 그럼 대상은 뭐예요? 테이블 A에 대한이죠. 줄을 실제 시험지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뒀어요. 원래는 니은 부분과 A 부분이 같은 절로 묶이면 좀 덜 헷갈리셨을 텐데. 자, 일단 2번 답 아니죠. 그죠? 네. 자, 뭐예요? 테이블 A에 대해 테이블 A와 A상의 이 자원의 on입니다. 자, on과 관련해서 자, 그리고 뭐 틀릴 일은 없죠. 갱신 권한, 업데이트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가 선택 권한이었으면 셀렉트였겠죠. 자, 그래서 3번 하시면요. 더불어 on 잊으셨던 분들도 공부하실 수 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뭡니까? 이거 실기에서, 필기에서 냈으니까 실기에서도 내면 쉽다고 하시면서 맞추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SQL 문제는 이 문장 처음 나오는 문제였어요. 문제 자체로는. 근데 그랜트는 나왔던 이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차분히 여러분이 필기 때 기출문제 보시면서 당연히 필기 합격하실 때 도움 되고요. 실기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죠. 자, 포스트픽스 연산은 인픽스, 포스트픽스, 프리픽스, 트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수식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트리와 관련해서는 방문했어, 오더였어요. 실제적으로 연산식과 관련된 저 픽스도 트리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연산식이라고 했을 때 방법에 포스트픽스, 그러니까 표현법이에요. 자, 연산식. 자, 연산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이항연산이라고 합시다. 자, 이항연산에 대한 항이 2개인 피연산자가 2개인 연산. 자, 해서 예를 들어서 3과 4가 있다. 2개의 항, 3과 4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구분은 위치, 연산자의 위치. 를 가지고 아, 연산자가 앞쪽에 있어 프리픽스 표시. 자, 중간에 있어 인픽스. 자, 뒤에 있어 포스트픽스.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3과 4라는 수가 있고요. 3과 4가 있는데 이 3과 4를 곱합시다. 자, 연산자 곱하기의 위치에 대해서 프리픽스는 전위 곱하기 3, 4 한 겁니다. 자, 인픽스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죠. 3 곱하기 4. 자, 그럼 연산의 대상 피연산자 3, 4 있는데 뒤에 곱하기 적으면 이게 포스트픽스죠. 자, 문제 보시면 포스트픽스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은 포스트픽스를 인픽스나 프리픽스로 변환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또는 자, 지금처럼 결과 저렇게 적었더니 3, 4 곱하기 5, 6 곱하기
더하기더라. 수행하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포스트픽스 이해 잘한다. 자, 포스트픽스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 자, 포스트픽스 방법 중에 지금 해당하는 포스트픽스를 구현해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스택을 이용을 하고, 스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요. 연산 내부. 그죠? 네,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연산 대상을 넣어주고요. 연산자가 나왔을 때 그거를 팝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포스트픽스의 실용 응용 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인픽스 이해하시니까 자, 포스트픽스식을 인픽스로 변경하셔서 어떻게요?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그냥 시험지에다가 여러분 시험지 여백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쭉 보시면 일단 연산의 우선순위나 가로 고려하는데요. 곱하기와 더하기가 섞여 있으니까 일단 곱하기 중심으로 가서, 아, 이 곱하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사이에 위치해 오도록. 그렇죠?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묶고 두 개의 피연산자가 있으면,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연산자가 끼어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것 처리되고 있는 사이에 더하기가 있으면, 아, 그 더하기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해서 뭐 꼭 가로는 안 하셔도 되지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3 곱하기 4, 5 곱하기 6 가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2항과 2항 사이에 더하기 들어옵니다. 당연히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먼저 수행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12 더하기 30 해서 답은 42 해서 답 2번이죠. 그죠? 네. 이렇게. 그죠? 네. 자, 이걸 만약에 스택 설명하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스택이 있습니다. 자, 스택에 삽입, 푸시, 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3, 4 곱하기 5, 6 곱하기 더하기 순으로 삽입을 하자. 자, 3 들어갑니다. 푸시. 4도 들어갈까요? 4. 그러고 나서 곱하기 들어갑니다. 자, 곱하기가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 실제적으로 팝을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와 3을 곱해서 12를 만들고 변경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예. 12. 그래서 쭉 내려가서 다시 12가 됩니다. 12가 있는 상황에서. 자, 5가 들어갑니다. 5. 들어가고 6이 따라 들어가요. 6 들어가고.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아, 곱하기 들어가면, 자, 곱하기 2항연산이란 가정이 있고요. 자, 두 개가 곱해지면 6, 5, 30 이렇게. 자, 그래서 스택에 보시면 12, 30. 자, 이렇게 풀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스택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알고리즘적인 자료구조 공부에서 이런 과정의 문제를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하나 남았죠. 더하기. 자, 더하기 들어오니까 연산자가 들어오면 피연산자 두 개를 항상 인접한 걸 묶습니다. 자, 그래서 30과 12를 더하니까 42.
이렇게. 자, 이게 스택의 응용에 그쵸? 포스트픽스가 쓰인다라고 여러분 필기 본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는 풀이는 과거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포스트픽스를 인픽스로 변환해서 결과 유출하시면 그래도 40이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네, 정규화죠. 자, 정규화 문제의 필기 때 수준 낮습니다. 실기 때는 정황 상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정규화 과정은 뭐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상현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상현상과 관련해서 이상현상 해결하는 과정을 정규화 과정. 자, 다시 뭐예요? 릴레이션 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해를 하는데 함부로 분해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속성 간의 종속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거죠. 그죠? 릴레이션을 분해하면서 종속관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합니다. 자, 그럼 설명합니다. A는 B이고, 아유, 생뚱맞네. 릴레이션 어떤 릴레이션? R에 내부에 A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A 나왔네요. 자, 필기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여러분 다 공부했죠? 뭐 이런 사항입니다. C.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가 있는데 A, B, C 속성 관해를 봤더니 어떤 릴레이션 R이 있는데 A와 B 해서 화살표를 적었어요. A가 B를 결정한다. 그죠? 네. 자, 그래서 A와 B의 종속관계가 있고, 그죠? 네. 봤더니 B는 또 C를 이렇게 결정하더라. 그죠? 네. 종속관계가 있더라. 딱 봤더니, 이걸 연쇄적으로 살펴봤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알고 봤더니 A가 C를 결정하는 관계 해서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더라. 자, 이행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이행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더라.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으면 이 내부의 자료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삽입, 삭제, 수정, 갱신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관계를 제거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이거 나쁜 거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거 제거해요. 그렇죠? 네. 제거해서 다시 릴레이션을 분할하자. R1과 R2로. 몇 단계에서 하냐? 자, 정규화 1NF에서부터 시작해서 5NF까지 해서 6개. 그죠?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중간에 BCNF 있으니까요. 예. 자, 관련해서 어느 과정이라고요? 자, 답 3번이죠. 자, 보시면 1NF에서 2NF는 그죠? 1NF에 있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 부분함수 종속. 자, 제거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걸 제거하면 EN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인 상태가 되는데, 자, 완전함수 종속이긴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행적 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제거해서 3NF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ENF 상황인데 그 ENF 상황을 3NF로 변경하는 단계, 제거하는 정규화 과정이다. 그러니까 말 표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저렇게 화살표가 아니고 그럼 몇 정규화가 되는가 그러면 답은 3NF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행함수 종속을 해서 결과가 어떤 정규형이 되는가 그러면 3NF예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3NF에서 BCNF에서 4NF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정규형에 속하고 얘는 이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걸 고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치 종속, 조인 종속, 4NF, 5NF는 시험 문제에 뭐 표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될 건 1NF, 2NF, 3NF에 넘어가는 과정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트리 문제 한 번 더 나왔네요. 트리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 게 정보처리 필기 기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두 문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트리. 이 트리, 해당 트리 기출문제 보시면 정말 자주 나오는 트리입니다. 자, in order예요. in order. 아까 픽스 얘기했는데 in order는 방문, 순회. 여기 있죠. 운행. 자, 트리의 모든 노드를 A부터 F까지 있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을 했을 때 in order의 수행 결과는 in order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트리의 루트 노드. 그죠? 예. 루트 노드를 두고 세 가지 방식으로 프리오더, 전위순회, 중위순회, 인오더, 포스트오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루트 노드가 프리, 전위, 그렇죠? 예. 중위, 후위 순회, 상대적으로입니다. 그죠? 예. 루트가 있고 루트 하위에 뭐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레프트 쪽 좌측 우측 노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트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레프트 노드가 라이트 노드보다 먼저 방문을 합니다. 라이트 노드를 먼저 방문하진 않아요. 그죠? 이거 컴퓨터 내부의 스캐닝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프리오더에서도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루트 노드가 프리는 가장 먼저 대장이니까 루트 방문하고 레프트 라이트 방문하면 그게 프리오더고요. 중위는 레프트 라이트 사이에 중간에 루트 노드, 상대적인. 그죠? 네, 레프트 라이트 루트. 자, 그래서 루트 방문하고 레프트 라이트, 루트 라이트. 그죠? 레프트 루트, 라이트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자, 문제 뭐가 나왔어요? 인오더 나왔네요. 자, 그러면 A 노드, 근노드이긴 한데 루트 노드이긴 하죠. 전체 트리에서. 자, 얘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A 노드가 실제적으로 가운데쯤 있으면 됩니다. 전체 방문에. 얘 아니죠. 가장 왼쪽에 있으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여기 정도 있네. 이것도 답 아니네요. 뒤에 있으니까 답 1번이네요. 이렇게. 객관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해봅시다. 자, 루트 노드보다, 자, 보세요. 레프트와 라이트에 서브트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 먼저요? 레프트 먼저 방문한다. 자, 그러면 레프트에 왔습니다. 아직 A 방문 안 했어요. 자, 이 레프트 쪽 서브트리, 그렇죠? 예, 포레스트에 왔더니 B가 루트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레프트가 D더라 라고 해서 더 노드들이 없기 때문에 얘 레프트, 루트, 라이트니까요. 그죠? 예. 라이트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D 먼저 방문하고요. 자, D 방문하고 라이트 없고 자, D 방문하고 거기에 루트 B.
그리고 얘는 없고. 그쵸? 네. 자, 그러면 어떻게요? 이 전체에 방문했네요. 이쪽 레프트. 여기 방문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요? 다시 in 루트 라이트 갑니다. 자, 이쪽 라이트에 왔더니 어떻게요? 여기서도 C가 루트 역할을 이 하위에서 하고 얘가 레프트 라이트니까 어떻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E, C, F. 자, 답 1번 확실히 맞죠? 네. 자, 그래서 난이도 높지 않고 항상 출제가 안 되는 게 이상한 회차고요. 네. 트리의 방문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19번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갑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 기사 설명 문제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번 회차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많이. 자, 우리가 릴레이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았는데 자, 릴레이션 연산 부분이 있었어요. 자, 릴레이션 연산 중에서도 관계 대수와 해석, 대수 연산이죠. 자, 근데 옳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관계 해석이겠죠. 자, 관계 대수는 원하는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비절차적. 자, 관계 대수와 해석을 구별하는 건 절차냐 비절차냐인데 비절차냐 그냥 해석적. 자, 원하는 결과가 중요하다.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런 비절차적인 언어는 관계 해석. 크레디킷 기반의 관계 해석 연산에 해당하고요. 관계 대수는 그와 보다도 절차적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무엇과 어떻게 해서 자, 절차적 특징의 언어가 관계 대수이다. 자, 관계 대수를 하던 관계 해석을 하던 결과는 동일해요. 자,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으로 피연산자와 결과가 모두 릴레이션이다. 처리하면 릴레이션끼리 연산하면 릴레이션 나온다. 자,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 관계로 나온다 해서 일반 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자, 오늘 나왔죠? 카디션, 프로덕트, 일반. 자, 순수 관계 연산. 셀렉트, 그쵸? 예. 셀렉트, 프로젝트, 그쵸? 예. 조인 연산과 디비전 연산 해서 순수관계 연산 해서 8가지 여러분 꼭 알고 계시고요. 질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 해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한다. 이게 뭐예요? 절차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결과를 위해 수행 과정을 중시해서 기술하고 따진다라고 해서 20번의 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좀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3년치. 데이터베이스는 3년치 정도를 보시고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무조건 답만 외우시는 게 아니죠. 그 과정에서 조금 반복되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시험장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20문제 중에서 18문제 이상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론 듣고 기출문제 정리하신 분 만점도 많이 나오고요. 과락 걱정 없는 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기출문제만 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필기와 실기의 시험 범위가 동일하고 실기에서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걸 필기 때 잘 다져놓기 위함을 제가 강조를 여러 번 드렸어요. 분명히 지금 20번 시간은 필기 강의 시간이지만 제가 실기 얘기를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과목에서도 힘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정적으로 해놓으시고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쉽지만 않으신 분도 있어요. 게다가 자료 구조 부분, 뒷부분 챕터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강하시면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기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 빨리 합격하고 실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